이 바보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기사를 보다가 혼자 화가 나가지고 그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인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있느냐. 영화 감독 한 사람 만드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여기에 그 태백에 그 어떤 음악 선생이 하나 부임을 해가지고는 이분이 학생들한테 뭐 교양학인가 이런 걸 가르치니까 탄광에 일하는 아버지가 내 아이는 음악 안 가르쳐 이래가지고 이분이 안 돼가지고 그 아이들을 쭉 데리고 가가지고 그 출근하는 그 자리 앞에 가가지고 뭐 이래 오케스트라 같은 걸 연주까지 하면서 사실 그 영화가 꽃피는 봄이 오면인가 이런데 그 음악 영화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서울에 가서 입상하고 돌아왔다는데 실제로는요 2등 했답니다. 2등 했는데 이거 2등 했다고 말을 하면 조금 너무 그 등수에 연연하고 좀 세속적이다 이래서 뺐다는데 우리나라 전국에서 태백의 아이들이 2등 했답니다. 2등. 중학생들이.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이 동해에 오늘 차를 타고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이곳에 가서는 제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와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냐? 공자가 이렇게 수레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마을이 10가구만 있어도 수레를 멈추고 거기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 자신보다도 훨씬 덕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마을에. 그래서 절을 하고 가고 절을 하고 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동해 뭐 삼척 태백이 한 30만 안 됩니까? 제 같은 사람은 흉내도 못 낼 만큼 덕 높은 사람이 살고 계실 텐데 아예 처음부터 이 테마부터 좀 바꾸어 보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하게 되는 것 중에서는 동양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실이 아닌 가짜를 자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은 좀 밝히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B형이고 엄마가 O형인데 아들이 AB형이면 엄마가 A형 남자하고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쉽게 아는데 뭐 O형은 화통하고 A형은 새치백이고 AB형은 천재다 이런 건 전부 가짜입니다. 유학에도 마찬가지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가 춘추를 썼다. 이거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논어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춘자는 뭐 모춘이라는 글자 딱 한 번 나오고 추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추나 추동의 하자는 자라는 제자의 이름으로 하나 나오고 하나라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계절 이름으로 안 나옵니다. 겨울 동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논어 속에 춘추라는 글자도 안 나오는데 왜 춘추를 썼다는 겁니까? 이 거짓말이죠. 예를 들어서 서경 이야기는 공자가 서운이라고 몇 번 이야기합니다. 시경 이야기는 시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춘추를 공자가 썼거나 그 이전에 춘추라는 책이 있었다면 춘추운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논어 속에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또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셨던 분은 오늘 이후로는 어디 가셔가지고 공자가 춘추 썼다 그러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슬그머니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자가 주역을 뭐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가주권이 3번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위편삼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편삼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공자는 주역을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논어 속에 주역하고 똑같은 구절이 없습니다. 주역에서 그 나중에 주석 달았는 거 빼고 예를 들어서 뭐 단전, 상전, 계사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문헌 이런 걸 빼고 경문만 보면 한 3천자 됩니다. 3천자 되고 그 다음에 논어가 16,000자가 됩니다. 16,000자가 되는데 논어 주역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가 길하다, 흉하다 아닙니까? 이게 140번 나옵니다. 그 논어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인이라는 글자는 109번 나옵니다. 그런데 논어 속에 길이 딱 한 번, 흉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길하다, 흉하다 뜻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길월, 초하루라는 뜻으로 딱 한 번 나오고 흉복, 상복이라는 뜻으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논어에 길하다, 흉하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자가 정말로 위편삼절했다면 논어 속에 길하다, 흉하다 곳곳에 나와야 되는데 남의 운명을 애척하거나 예감하거나 신성성을 부여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논어 속에 단 한 가지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역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자주 말하는 게 원형 이정 아닙니까? 원형 이정인데 논어 속에 원자도 없고 형자도 없습니다. 리자만 한 10번 나오고 정자도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점치는 것으로서는 서지를 않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럼 원형 이정도 없고 길자도 없고 흉자도 없는데 왜 공자가 주역을 썼다는 말이냐? 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주역은 공자가 죽고 난 후에 한 50년 뒤에 나타난 글이 최고 빠른 거다. 뭐 이렇게 지금 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BCE 552년에서 BCE 479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는 BC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BCE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요거 미국에서는 논문 통과 안 됩니다. BC가 뭐 Before Christ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니 잘났는데 예수보다 먼저 이런 말을 왜 해? 이렇게 미국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럼 종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Before Common Era 일반 연대 전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는 기원전이라고 그러는데 기원전도 기분 나쁘고 사실은 서기전이라고 하죠. 이들끼리 정한 거다 이거죠. 하여간에 551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춘추공량전, 춘추자전 그 다음에 그 차이나의 그 일식 체계까지 다 현대 그 과학으로 연구대가 있는까지 다 찾아봤더니 요게 BC 552년이었습니다. 551년이라고 한 거는 사마천이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그렇고 한 요때 돌아가셨는데 요 시기에 주역이라는 책이 지금 뭐 발굴을 통해서라든가 여러가지 어떤 문헌적 증거라든가 이걸로 안 나타나고 가장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BCE 한 400년 전후에서 지금 문헌이 겨우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자가 그 주역에 시빅을 지었다라든가 공자가 위편삼절했다라든가 이런 거 지금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며칠 전에 그 미국에서 뭐 한다는 사람이 그분이 좀 뭐 동양을 많이 안다고 저한테 자꾸 이런 말 하길래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랬어요. 당신 알고 있는 거는 5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하던 말이다. 우리가 50년 전에는 잠수함을 못 만들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잠수함을 만드는데 이 잠수함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전 세계 해상 모의 시험이 있는데, 전술 시험이 있는데 미국 잠수함을 폭격해버리는 수준이다. 그것도 해마다 폭격했다. 그것도 일본은 등수에도 못 들어갔고 그런 수준인데, 한국이 그런 잠수함 만들던 수준인데 한국의 인문학도 얼마나 발전했겠느냐. 당신이 하는 그 말들이 전부 다 50년 전의 이야기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순신 장군이 잠수함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까?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잠수함을 또 안 만들었고 거북선은 가만히 보면 이 배를 만들기는 했는데 이거 손 엉터리 배 아닙니까? 이거 안 깔아앉는 게 천만다행이죠. 두 번인가 어떻게 만들어가 한번 나갔다 그냥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 전통 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명랑 대첩에 뭐 신에께는 13척의 배가 있었는데 그 13척의 배는 거북선이 아니고 그냥 우리 옛날 배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 나가서 조류를 관찰하고 일기를 연구하고 군량비를 마련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군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쟁에 이겼지, 실제로 이 거북선은 아무 쓸모가 없는 배인데 지금도 거북선만 하면 침을 튀기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엄청나게 쓰고 어떤 뭐 해군 장군은 거북선 연구 가지고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이 배라는 게 아주 이상해가지고 우리가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26만 톤 배 대한민국만 만들지 않습니까? 그 LNG 배 지금 거의 100% 한국에서만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배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배가 저 중국에서 호주 쪽으로 가다가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뭐 20만 톤 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고치지도 못하더니 결국 물에 가라앉아 버려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는 맡기질 않습니다. 지금 미국 그 항공모함, 그 유명한 항공모함이 이게 몇만 톤짜리, 5만 톤 정도짜리입니다. 5만 톤짜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배가 한 2만 톤짜리 정도인데 미국 눈치 살살 보다가 5만 톤짜리 만들 게 아니라 10만 톤짜리 배를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26만 톤 배 만드는 나라인데 왜 10만 톤 항공모함 못 만듭니까? 세계 제일 잘 만듭니다. 근데 이 배의 역사는 참 재밌는데요. 어떤 나라에서 배를 참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대표를 꽝 샀더니 이 반동 때문에 배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멈추는데 3시간 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거 만만찮은 건데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는 거북선 이거는 좀 실패다. 솔직히 인정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일본하고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한국의 배는 원래 전통적으로 조선 배는 유명했으니까요. 여기 저 동해가 여기 아마 신라에서 그 배를 타고 그 라이샤오 교수라고 일본 대사했고 뭐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그 교수였던 분이 하는 얘기가 신라의 배는 동쪽 바다의 끝에서 서쪽 바다의 끝까지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신라의 배는 알래스카까지 가고 저쪽에 아라비아까지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웃기는 말 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 사실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신라에서 지금 인도네시아, 태국, 그 인도, 말레이시아에서 원목을 수입해 가지고 집을 짓는 통에 왕이 계속 그 삭취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먼 데서 배로 끌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해바다 이리 옆으로도 지나갔겠죠. 그러니까 항해술하고 그 선박 제조 기술이 7, 8세기에서는 가장 뛰어났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니까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항공모함도 우리가 만들고 지금 비행기도 또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이 뭐 기술 안 준다 그러니까 그럼 알았다 하고 그 기술 우리가 연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너 그 기술이 어떠냐 좀 보자 했는데 안 가르쳐 줍니다. 스텔스 그 기술 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핸드폰하고 반도체 기술 세계 최고면 배도 세계 최고고 비행기도 세계 최고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거북선에 있지 않다. 솔직히 인정해도 우리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주역 몰랐다 해도 괜찮습니다. 공자 춘추 안 쓴 거 확실하다. 왜 춘추 안 썼는 게 확실하냐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가 춘추를 썼다는 얘기는 누가 하느냐면 이 맹자가 이야기합니다. 맹자 이 사람 착한 사람 같지만 아주 좀 나쁜 점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잘못 알고 있는 나쁜 놈 중에 하나가 바로 맹자인데 공자가 그토록 신분의 차별을 해방하고 평등 사상을 가르쳐 줬는데 맹자 요 사람은 자기가 공자를 대신했다고 말을 하면서 언제든지 신분의 그 차이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춘추를 썼느냐 그 구절을 맹자를 통해서 가만히 읽어보면요.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있다. 그래 이제 신, 유, 군, 유지, 자, 이제 살자 대신 살, 부, 유지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공자가 작춘추했는데 그래서 난신적자가 꼼짝하지 못하겠다. 춘추라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건데 난신적자 때문에 썼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책은 신하가 임금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썼죠. 그럼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니까 그거는 동서고금을 통한 그거는 말이 맞는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춘추라는 책은 처음부터 맹자가 주나라하고 그 성씨가 같으니까 주나라의 영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썼는 책이다. 그래서 그것도 책이 아닌데 거짓말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3시가 되면 조금 쉬어야 된다고 해서 3시가 몇 시인지 시계가 없는데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춘추를 안 썼다는 것을 좀 더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춘추에는 노나라 은공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은공에서부터 쭉 황공 이렇게 쭉 나오는데 12명의 왕이라 그러기는 그럴 수는 없고 공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은 이게 기의 뜻인데 이 12명이 맹자에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데 왜 공자가 그걸 썼다 그러고 자기는 그럼 있었다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공자가 춘추를 썼으면 맹자는 공자보다 나이가 한참 150년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그 책을 봤을 텐데 맹자에 왜 왕 이름 하나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냥 뻥을 쳐가지고 넣어놨다가 이겁니다. 그래서 춘추를 안 썼다. 춘추를 왜 안 썼는가 제가 하나하나 다 이제 이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고 주역이라는 책도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동북아에서 첫 번째 책은 논어다. 이게 이제 논어라는 책 속에 시경이나 서경이라는 책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하는 시경은 공자가 죽고 난 후에 200년에서 300년 지나서 책으로 나타난 거다. 이때 출간된 책이다. 그래서 공자가 논어의 시와 서를 읽으라 그랬고 이런 책이 있다 그랬는데 이 원형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공자 사후 200년이나 300년 뒤에 출간된 책이다 이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주역이라는 책이 만약에 공자 이전에 있었다면 공자가 이걸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너는 속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맹자에도 주역 이야기는 없고 묵자에가 상당히 너는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책이 묵자 같는데 이것도 300년 뒤에 나온 책들이 거기에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책에도 없고 맹자에도 없고 도덕경이 좀 비교적 앞선 시기인데 도덕경에도 없고 하고 책 중에 정확한 책으로는 역시 여구리가 여기에 한 글자가 틀리면 천금을 주겠다 그랬는데요. 제가 그 책에서 한 글자 틀리는 걸 알았는데 여구리 죽어버렸는데 무덤에 가서 천금 내놔 할 수도 없고 분명히 한 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본이 잘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한 개를 찾아낸대요. 그만큼 정확한 책인데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나오느냐? 춘추자전에 나옵니다. 춘추자전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BC 이 400년이나 300년까지 연대를 끌어올리는데 이 책에 나오는 점치는 이야기는 실제로 BC 200년 정도에 이게 중국의 유행을 현지 책 속에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자가 주역을 만들었다든가 읽었던가 이건 거짓말이다. 하고 맹자가 공자가 춘추를 써서 난신적자를 어떻게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다음에 춘추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경과 서경은 공자가 죽고 난 후에 200년 뒤의 책이다. 자, 이런 거를 확실하게 자꾸 익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념을 확실히 가지게 되면 어떤 것을 볼 때 정확해집니다. 아까 혈액형이 뭐 O형은 화끈하고 뭐 A형은 뭐 어떻고 이런 거는 그건 믿을 수가 없는데 O형하고 O형이 결혼하면 아이는 O형이 되고 O형하고 A형하고 결혼하면 A형이 되거나 O형이 된다. 이런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서 지금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런 내용으로 될 텐데 제시에 좀 쉬자 좀 말씀드리고 해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잠시 좋은 데 다녀오십시오. 저쪽 나가셔가지고 딱 북쪽으로 보시면은 좋은 데가 있습니다. 다녀오셔서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되지. 이거 진짜.
그렇죠. 아니 뭐 조국이 뭐 사표냈다면서? 네. 조국이 사표냈다고 문자 뭐. 지독하겠는데? 아강은 해전이라고 쓰지 마시고 아강은 뒤안 데서 보십시오. 해전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니들은 가보니까 얼마나 도망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좀 슬퍼요. 그래 일본한테 배워가지고 언제든지 아강이 아강이 아이고 저건 나중에 가십니까? 아이고, 박수 준비해서 고맙습니다. 선생님